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자, 반응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반응형이라면 이제 미디어 퀄이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퀄이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뭐를 반응형이라고 하냐? 자,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PC에서만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있긴 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PC 전용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여러분들이 지금 PC에서 볼 때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모바일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전용으로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카카오뱅크는. 자, 근데 이런 걸 반응형이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가 있으면 자 보세요. F12 눌러서 화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일단 메뉴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메뉴가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면서 메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얘는 여기 보시면 메뉴가 바뀌죠, 그죠? 어떤 특정 분기점, 즉 몇 픽셀 이하에서는 메뉴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왜? PC에서 보는 사람은 PC에 맞게끔 보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뭐 태블릿 PC에서 보는 사람들은 태블릿 PC에 맞게끔. 왜냐면 화면의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화면의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PC 해상도, 그 다음에 태블릿 PC 해상도, 모바일 해상도 다 달라요. 그럼 모바일에 맞게 또 그 사이즈에 맞게, 보통 모바일 같은 경우 뭐 480 이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게끔 그 사이즈에 맞는 디자인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다. 자, 얘도 보면 지금 어때요? 중간 부분. 자, 중간 이 섹션 부분도 화면이 줄게 되면 이 부분만 보세요. 화면이 줄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PC에서 볼 때 이 화면이 나오지만 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된 상태에서 나오는 이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미디어 쿼리 연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테일인드를 하나만 가져올게요. 테일인드 수업 페이지 보면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뭐야? 테일인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는 헤더라고 쓸게요. 그냥 헤더. 핫바라고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div con, 그 다음에 mx auto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로렘이라는 글귀만 써주고요. 높이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높이는 한 100픽셀을 합시다. 그 다음에 너비도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할게요. 너비도 아니다. 이 녀석은 로렘 크기만 할까요? 로렘 크기. 일단 너비 줍시다. 컨테이너한테 너비를 한 1000픽셀을 할게요. 1000픽셀. 자, 1000픽셀을 하고,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1000픽셀, 그래요. 900, 좀 작게 1000픽셀 하고, 그 다음에 탑바에, 그 다음에 자식인 컨테이너한테 보더를 한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칠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골드다. 이런 식으로 대충 썼어요. 자, 그러면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지금 얘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지금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00픽셀 이하? 1000픽셀 이하라 할까요? 1000픽셀 이하? 1000픽셀 이하에서는 얘가 조금 작게, 너비가 좀 줄게끔 만들어 볼게요. 그때 어떻게 쓰냐? 자, 미디어라고 쓰시면 됩니다. 미디어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가로 쓴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자, 맥스 위드라고 써볼게요. 맥스 위드 1000픽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픽셀 화면 너비가 1000픽셀 이하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하일 때. 자, 그러면 1000픽셀 이하일 때는 현재는 컨테이너 너비가 1000픽셀인데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너비를 뭘로 바꿔라? 한 800픽셀로 바꿔둬라. 그 다음에 보더는 뭐 그린으로 쓰고, 그 다음에 색상은 뭐 그레이로 바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드니까 1000픽셀. 지금 픽셀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 밑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보이죠? 자, 그러면 1000픽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화면이 1000픽셀 이하일 때 라고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화면이 예를 들어서 한 몇 픽셀? 이번에는 한 700이라 600이라 할까요? 600 픽셀 이하일 때 700이라 합시다. 700 픽셀 이하일 때 그때는 너비를 한 600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보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아무거나 할게요. 퍼플 그 다음에 뭐 네이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화면 너비가 700 픽셀 이하일 때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1000픽셀 이하일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700픽셀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700픽셀 이하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뭐 컬러는 뭐 레드라 해볼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분기점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자, 얘는 화면 너비가 400픽셀 이하일 때. 그러면 여기다가 400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너비 같은 경우 400이라 쓸게요. 얘는 색상만 바꿔줄까요? 블루. 그냥 뭐라 했을까요? 옐로우. 됐어요. 얘는 블루라 쓰고요. 대충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보이죠? 자, 그런데 미디어 쿼리를 이렇게 쓰면 지금 뭐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1000픽셀 이하일 때, 700픽셀 이하일 때, 400픽셀 이하일 때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줄 수 있지만 이 중간 사이즈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중간 사이즈. 누가 중간 사이즈죠? 얘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1000픽셀과 어쨌든 이 400픽셀의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픽셀과 400픽셀 사이. 그러면 1000픽셀과 400픽셀 사이 아니다. 1000픽셀? 그래요. 화면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중간 사이즈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화면의 너비가 700픽셀 이상이고 이상, 그죠? 그 다음에 1000픽셀 이하일 때 적용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1000픽셀 이하일 때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1000픽셀 이하일 때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1000픽셀 이하일 때, 700픽셀 이상일 때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죠. 이 녀석. 자, 그러면 맥스 위드가 뭐예요? 맥스 위드가 쉽게 말하면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상은 뭐냐면 민이에요, 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엔드라 쓰시고, 자, 민 위드가 700픽셀.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화면의 너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화면의 너비가 700픽셀 이상, 그 다음에 1000픽셀 이하일 때는 요 속성을 적용시켜줘라. 자, 그러면 한번 요걸 제가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1000픽셀 이하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700픽셀 이하일 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700픽셀 이하일 때는 아까 이렇게 적었죠. 얘는 화면 너비가 700픽셀 이하인 경우, 이하일 때. 다시. 자, 그러면 1000픽셀 이하, 다시 1000픽셀 이하랑 700픽셀 이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근데 얘도 지금 따지고 보면 뭐예요? 700과 400 사이잖아요. 700과 400 사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관례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렇게 안 해주면
디자인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뭐죠? 화면 너비가 700 이하, 그 다음에 400 이상이죠. 그 다음에 400 픽셀 이상.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미디어 퀄리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스 위드가 뭐예요? 이하. 그 다음에 민 위드가 뭐다? 이상.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중단점이 있을 때는 다수의 조건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미디어 쿼리 쓰는 방법이에요. 자, 미디어 쿼리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최근에 이 미디어 쿼리를 맥스 위드 미니드, 맥스 위드 미니드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이상이고 뭐가 이하를 의미하는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 미니드가 이게 지금 이상이고 이 맥스 위드가 이하구나 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캐치해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시는데, 근데 보통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미디어 쿼리의 최신 문법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수학 시간에 수식 이렇게.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상이라 하죠,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해요? 초과라 하죠. 당연히 이런 걸 뭐라 하고? 이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죠? 미만이라 하죠. 자, 미디어 쿼리 문법에 요 연산자 문법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쓴 거예요? 원래는 맥스 위드, 그 다음에 뭐 쓰고 맥스 위드 쓰고 미니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써도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거 복사해서. 자, 그러면 요거를 미디어 쿼리 최신 문법으로 바꿔볼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C에 나중에 실제로 퍼블리셔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문법들이 최신 문법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최신 문법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MDN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MDN도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플렉스라는 걸 썼어요. 자, 그럼 맨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 호환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어떤 특정 속성을 썼을 때 브라우저에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최신 문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사파리 버전에서는 적용이 안 됐어요. 사파리 버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는 적용이 됩니다. 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지금 이제 맥스 위드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위드라고만 써도 돼요. 위드.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뭐예요? 1000픽셀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00픽셀 이하. 자, 그 다음에 end도 이런 식으로 안 써도 돼요.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여기다가 700픽셀이라 쓰시고, 그 다음에 700픽셀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끝나요. 자, 이게 바로 화면 너비가 700 이상 1000픽셀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랑 봤을 때 뭐가 더 좋아요? 사실 저라면 이걸 쓸 것 같아요. 왜? 저도 예전에 이걸 이렇게 썼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훨씬 더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신 문법을 잘 쓰려고 최신 문법이라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자, 얘도 지금 이렇게 썼죠? 그냥 이거 맥스 지우시면 돼요. 화면 너비가 700 이하, 그 다음에 400픽셀 이상,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자, 얘도 어떻게? 여기다가 400픽셀 이하니까 요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어떤 거? 여러분들이 맥스 위드 미니드, 맥스 위드 미니드 이렇게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요즘은 실무에서도 요 맥스 위드 미니드, 맥스 위드 미니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도 있잖아요. 어디 있어? 지웠나?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맥스 위드로 작업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화면 너비가
959 뭐 이하일 때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라.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쿼리를 써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하겠죠. 강사님 그러면 이 반응형 분기점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왜 PC 너비 다르고 모바일 그러니까 태블릿 PC 다르고 모바일 다르고 노트북도 다르고 자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모바일 분기점이라고 CSS 미디어 쿼리 분기점이라고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죠? 반응형 분기점. 그래서 뭐 모바일은 0에서 480. 그 다음에 뭐 가로 눕혔을 때도 있으니까 481에서 768. 그 다음에 769에서 1279. 보통 PC 같은 경우는 1280픽셀 이상을 뭐라 한다? PC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PC 화면까지 여러분들 조정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PC 화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는 그 지점을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형을 잡아주면 돼요. 보통 반응형은 정답은 없고 분기점에 대한 정답은 없고 디자인이 깨지는 지점이 있어요.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면 그 기점을 잡아가지고 반응형 작업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찾아보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겠다. 다 달라요 사이즈가.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 적혀있죠? 단계형 분기점 똑같이.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 미디어 쿼리 최신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